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이나 펀드 또 여러 금융 상품들 있으시죠? 각각 따로 전문가를 찾아가실 게 아니라 궁금하신 점 하나로 확 합쳐서 속 시원하게 푸실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머니큐입니다. 1800-5881 키움에세 플래너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린다는 점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게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구글 폰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라이프 앤 머니 검색해서 이 어플로도 상담 신청, 문의 뭐 다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키움에세 플래너의 천강욱 지점장님 나오셨고요. 김은혜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또 많은 고민들로 저희 머니큐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어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보험을 가입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예. 뭐, 일단은 제대로 좀 가입을 한 건지, 월소득 대비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좀 적절한 건지, 네네. 내용을 알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네. 지금 소득 정보를 이제 한 월소득 300만 원 정도 외벌이 소득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가입하신 보험들 CI 종신보험 또 실손 포함해서 자녀 보험 있으시고 시어머니를 치매보험으로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이 나가고 계세요. 자, 이제 꼼꼼하게 하나하나 들어가 볼 텐데 자, 지점장님 일단 이 가정의 전체적인 보험료 구성부터 점수를 좀 높게 주실 수 있는지 평가해 보고 싶은데요. 네, 뭐 별점을 드리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 현재 월 소득이 한 300만 원 정도이신 것 같은데요. 외벌이로 3인 가족의 보장성 보험료 총액이 한 36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 정도 되시는 거고, 또 시어머님께서 가입하신 치매보험까지 포함하게 되면 46만 원이니까 소득 대비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방송을 통해서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적정 보험료는 5%에서 10%를 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단 10% 넘어가면 생에 필요한 목적 자금들 준비하는데 그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를 제외한 3인 가족분들의 총 보험료도 가능하시면 10% 이내로 좀 줄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30만 원 아래로. 네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일단 지금 기본적인 틀에 대한 진단은요, 시청자님. 약간 네. 다달이 나가는 비용 자체가 좀 과도한 부분이 있다라고 책정이 됐어요. 저희가 네네. 이제 어디서 줄일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네. 지점장님 부부분부터 볼게요. 상품 개수는 적은데 금액은 또 상당해요. 네. 잘 가입을 하신 경우인가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네. CI 종신보험 가입하신 시점이 언제세요? 작년 4월 정도에 가입을 했고요. 그러셨군요. 납입 기간은 몇 년 납이신가요? 지금 20년 납으로 되어 있어요. 몇 년이라고 하셨죠? 10년? 네네. 네, 예. 지금 네. 말씀 주신 거는 알겠습니다. 10년 예. 납으로. 예. 그리고 주계약은 혹시 지금 얼마 가입되어 있으신가요? 주계약이 지금 5천만 원 정도 5천만 돼 있고요. 원이시고, 예. 네네. 사망보험금이 총 그러면 5천만 원인가요? 네네네. 사망보험금이 5천만 원이시고, 네. 지금 CI 보험인데 지급률, 그러니까 50% 진단금 지급인지 아니면 80% 진단인지 이제 그게 나와 있거든요. 80%로 예. 예. 그리고 뭐 3대 암, 뇌혈관, 뇌출혈, 또 심근경색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도 포함이 돼 있으신가요? 네네. 지금 예. 암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고요. 네. 뇌출혈 3천, 심근경색 3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입원비, 수술비도 들어가 있고요. 네, 입원비도 한 6만 원, 그리고 수술비가 지금 1종에서 5종까지 네. 20에서 75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좀 여쭤볼게요. 연금도 같이 이제 ING 보험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연금을 네네. 가입하신 시점도 혹시 비슷한 시대이신가요? 네, 작년에 이제 같이 가입을 했는데요. 예. 네. 납입 기간도 10년 되시고. 네, 10년이요.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좀 그러면 진단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CI 종신보험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뭐 이 상품이 예전 같았으면 굉장히 좋은 상품일 수도 있지만 이 CI라는 즉 중대한이라는 말의 그 단어의 모호성 때문에 사실은 네. 이 상품 가입하시고 나서 그 보험사하고 또 가입자 간의 분쟁이 좀 끊이지 않는 이런 또 상품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대한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를 놓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또 무엇보다도 좀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그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 뭐 의학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우리나라 뭐 계속 검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자주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대한 크기의 사이즈가 되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I 보험은 암 종양의 크기가 씨앗만큼 커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렸는데 씨앗만큼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되지 않아서 결국은 그냥 사망보험금으로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보장들을 다 못 챙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종신보험, CI 종신보험은 또 더더군다나 예전 보험이 아니라 최근 한 1, 2년 내에 가입하신 보험이라고 한다면 그 계약 계속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상품이고요. 그리고 또 그 몇 개 회사, 현재 지금 가입하신 이 회사도 그렇습니다만 주계약을 제외한 대부분의 모든 특약들은 다 5년 만기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어 있고 또 그 뭐 재해와 관련된 부분은 70세까지, 나머지 대부분의 보장은 80세까지 계속 그 인상되는 보험료를 부담하시면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되는 이런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갱신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금 가입하신 것 하나 지금 가지고 계신데 남편분께서 근로소득자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그 노후 자금으로 필요한 금액들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를 좀 먼저 체크를 해보자면, 근로소득자이시니까 그 통상 근로소득자들의 근로 연한이 한 25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 그 생활비에 그 국민연금이 대체해주는 소득 대체율이 생활비 한 25% 정도를 충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직장 다니시니까 기업연금 가입이 되어 있으실 거고, 그러면 그것도 한 노후 생활비의 20에서 30% 정도를 충당하게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네. 퇴직연금이죠. 그러면 결국 개인연금으로 준비해야 될 은퇴 생활비가 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의 한 50% 정도를 현재 내가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은퇴 이후의 삶이 30년에서 40년 정도인 거를 감안하게 되면 정말 많은 금액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가입하실 때 정말 좋은 상품을 가지고 가입을 하셔서 끝까지 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자, 이 상품을 좀 보면 조금 좀 특별한 상품이기도 해요. 이게요? 예. 그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은퇴 자금 준비할 때 그 공시 이율 상품하고 변액 상품, 이 두 가지로 보통 우리가 준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상품은 이 회사에서 좀 야심차게 준비한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공시이율이 가진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변액 같은 실적 배당형 상품이 가진 그 수익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의도에서 출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1년마다 평가를 해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으면 올라간 부분들의 일정 부분을 반영해서 수익으로 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공시이율보다는 조금 높겠네요. 그렇게 이제 기대하고 만든 거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주가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던 간에 그 혹시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주식 상승분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더라도 언제나 2%는 이율을 플러스해서 준다 해서 이제 이름이 언제나 플러스 연금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평가를 해보면 실제적으로 공시이율 연금보다 오히려 그 수익이 잘 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게 좀 문제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그렇죠. 향후에도 계속 이제 그 금리 같은 경우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결국 공시이율 상품들은 더더군다나 이제 재미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될 텐데, 이렇게 특정 자산 연동 이율 또한 사실은 한 30여 년 정도 후에 연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생각하셨던 것보다, 예상하셨던 것보다, 또 제안 받으셨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부부분들이 지금 가입하신 상품이요. CI 종신과 함께 지금 딱 연금 하나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적이 다 나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총체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바꾸셔야 될지를 압축적으로 좀 가볼까요? 참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 CI 보험은 지금 현재 그 남편분 사망보험금 분명히 필요하시거든요. 혼자 버시니까.
하지만 네. 뭐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보험으로 우리 자녀가 3살짜리 자녀가 성인이 되는 시점 정도까지만 보장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CI 보험은 좀 정리를 하시고 한 4만 원대 정도로도 그 정기보험 사망보험 2억 정도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입을 하시고 두 분 모두 지금 꼭 필요한 실손이 전혀 없으신 상태이세요. 그래서 실손보험을 제대로 구성을 하시면서 3대 질환의 진단금, 그리고 오늘 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게 될 질병 후유장애 등 뭐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그 손해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1인당 한 8만 원 정도 수준으로도 그 보험 가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저렴해지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보다. 그리고 뭐 자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총 보험료가 한 25만 원 선 정도로 낮춰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소득 대비해서 한 8% 정도 가능하게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언제나 플러스 연금은 현재 해지 환급금을 좀 고려하셔서 가능하시면 시점을 정해서 좀 해지를 하시고 현재 매달 50만 원 내고 계시지만 그 변액 유니버셜 상품으로 해서 한 달에 이 금액의 한 50% 정도인 25만 원 선으로 가입을 하시고요. 네.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월 정기 추가 납입으로 25만 원씩을 더 하시게 된다면 향후에 그리고 또 소득이 늘어나게 되면 한 배수 정도 25만 원씩을 더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 향후에 은퇴자금 목적으로 개인연금 만드는데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알차게 이제 계획을 짜주셨는데 최대한 수수료 부담도 덜어내면서 다시 이제 좀 공격적으로 가실 수 있게 수익률을 좀 높이시는 상품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변액 유니버셜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어떤 상품군으로 선택이 가능하실지 또 따로 연락 드릴 테니까요. 일단 큰 틀을 이 방송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자녀분은 실손 보험을 포함해서 지금 금액이 딱 나왔습니다. 한 5만 원 정도. 자, 어떤가요? 김은혜 팀장님. 뭐 부족하거나 덜어내야 되거나 움직임이 필요할까요? 네, 뭐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자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몇 세로 설정이 되어 있나요?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 실비보험 가입되어 있으시고 그 이후에 암 진단금이나 뇌졸중, 심장 관련 질환에 대한 진단금도 같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네, 지금 각각 한 3천만 원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혹시 그 뇌졸중 이후에 이외에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담보도 함께 가입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담보는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청자님 자녀보험을 평가해 보자면 일단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을 해두셨고요. 암 진단금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나 또 심장 관련 질환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 부분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것 같으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일찍이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으신데 한 가지 더 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보험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방금 전 여쭤봤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허혈성 심장 질환 같은 담보들이 있는데요. 더 범위가 넓은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담보를 미리 가입해 두시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어린이 보험의 특혜 중 하나인가 봐요. 네, 또 맞습니다. 궁금증은 차후에 저희가 좀 봐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시어머님의 간병보험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유병장수다라고 하니까 게다가 이제 고령화가 되면서 약간 치매나 간병보험 쪽으로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세요. 준비도 하시고요. 어떻게 가입이 이제 월 한 10만 원씩이 납입이 되고 있으신데 이것까지 좀 봐주신다면요? 예. 네, 우리가 보통 치매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간병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간병보험의 보험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장님. 네네. 네, 지금 현재 가입하신 시어머니 그 간병보험이요. 네.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갱신형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이거 지금 비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 그럼 납입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 있으세요? 이게 20년 납이고요. 100세 네. 만기로 되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네네. 지금 보험료가 1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네. 가운데 혹시 보장성 보험료와 적립보험료가 혹시 구분이 되어 있나요? 네. 네, 보장보험료가 얼마로 되어 있으세요? 4만 5천 원 정도. 아, 보장성 보장보험료가 보험료가 45,000원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네네. 아, 근데 그러시군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상품 네. 같은 경우에는 적립보험료가 한 55,000원으로 조금 과하게 들어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사실상 간병보험은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지금도 이미 연세가 많으신데 향후 20년간 10만 원씩 추가로 부담하시는 것이 어떻게 좀 부담이 커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이럴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으로 오히려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시거든요. 갱신형 보험으로 가져가실 경우에 중요한 점은 갱신 주기가 10년이나 15년 주기로 좀 긴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10만 원짜리를 가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10년 갱신형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 1사등, 그러니까 장기 요양 등급 1등급에서 4등급을 한 3천만 원 보장을 했을 경우에 한 2만 원 선으로도 충분히 가입하실 수 있는 보험들이 있습니다. 10년 갱신으로 선택했을 때 2만 원대면 또 충분한 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 간병보험을 이용을 하신다면 초기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좀 많이 저렴하게 가져가셔서 부담을 줄이실 수가 있는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간병보험의 또 중요한 점은 장기 요양 등급에 따라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인데 이 장기 요양 등급에 대한 보상은 65세 이전의 질병에 있어서는 노인성 질환 이외의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인성 질환 이외에 장기 간병을 요하거나 후유 장애에 따른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아주 그렇게 고령하게 되지 않았을 때에도 사실 아플 수는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보장, 그 대비도 좀 필요할 수 있겠고, 일단 시청자님 지금 뭐 10년 갱신이면 2만 원대가 가능하다고 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님께도 저희가 총체적인 변화, 리모델링을 봐드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10% 이내의 지출로 성공적으로 또 짜본 것 같아요. 자,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부부입니다. 방송을 보니까 실손보험과 3대 진단금 그리고 간병자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보험 설계를 의뢰해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비싸게 나와서 가입이 망설여집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은퇴자금 마련을 위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추가 납입은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나이도 들어가고 보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설계를 받아봤는데 금액이 너무 비싼 거예요. 한 달에 막 이렇게 큰 돈을 내가 굳이 내야 되나 해서 가입을 좀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비용은 좀 저렴하게 하지만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자, 팀장님. 어떤 방법으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사실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이런 큰 질병에 대한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에 관련된 진단금을 각각이 가입을 하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굉장히 크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큰 질병에 걸리게 되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질병 이후에는 큰 상처나 장애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6개월 이후에 긴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후유장애 상태라고 말을 하고요. 이런 후유장애 상태를 3%에서 100%로 나눠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뇌졸중에 걸렸을 경우에는요, 한쪽 실체 일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한쪽 팔이라든가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될 경우에는 약 60%의 후유장애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과 같이 위암이 걸렸다 했을 때 위 전체를 절제하는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50%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네네. 또 노인성 질환으로 백내장이나 녹내장 같은 경우에 한쪽 눈이 실명했을 경우에는 50%의 후유장애를, 양쪽 눈이 다 실명했을 경우에는 100%의 후유장애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만큼 후유장애 상태가 굉장히 요즘에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후유장애 상태에 대한 보험을 잘 가입을 하신다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주로 다뤘던 건 뭐 진단금이나 이런 부분이었을 거예요. 뭐 어디에 대한 질병을 이 정도 이렇게 다 짜드렸던 건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 따른 그 후속 조치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챙겨가셔야 될지 꼼꼼하게 우리 시청자님들 팁 좀 알려주시죠.
네, 그러면 후유장애 보험에 대한 가입 요령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질병 후유장애율은 3%에서 100%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적게는 3%까지 보상을 해주는 진단금을 가져가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상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한 가입이 전체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 가입 금액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3%부터 100%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예. 두 번째로는 질병 후유장애 상태에 따라서 50% 후유장애냐 80% 후유장애에 따라서 정액으로 진단금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연히 질병 50% 후유장애가 더 걸릴 확률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질병 80% 이상의 후유장애만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입하셨던 보험이나 아니면 가입하실 예정이시라면 질병 50% 이상의 후유장애도 가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상을 해준다면 그 보상 금액이 얼마 정도로 되는지 이왕이시면 보상 금액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면서도 나에게 우리 가족이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다만 모든 회사가 뭐 다양하게 취급하는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QMS 플래너와 꼭 한번 상의하신 후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비자에게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유리한 건 한 50% 후유장애 쪽인데 많은 회사가 또 이제 그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또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이요. 추가 납입 제도에 대해서도 문의를 주셨잖아요. 한 달에 30만 원씩 변액 유니버셜을 하고 계신데 추가 납입이 있다더라. 그러면 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던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들으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예. 추가 납입 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시중에 몇 개 회사만 그 추가 납입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회사가 있고요. 우리 그 시청자분 가입하신 상품이 바로 그 회사 상품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은퇴 목적 자금으로 변액 유니버셜 가입을 하신다면 내가 낼 수 있는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한꺼번에 기본보험료로 가입하지 마시고 그 금액 중에 3분의 1 또는 2분의 1로 줄여서 먼저 가입하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그 다음 달부터 월 정기 추가 납입으로 내실 것을 좀 권유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전체 내는 돈은 똑같은데 수수료가 반이나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니까 결국 투자 목적으로 순수하게 내 해약 환급금을 늘려가는데 사용되는 비중이 더 많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 추가 납입 제도를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연한산 수익률 한 7% 정도로 그 저축을 한다라고 하면 40세 남성이 100만 원씩을 매달 내게 되면 만 6년 정도 지나야지 원금 7,200만 원이 들어갔을 때 그 해지 환급금이 7,434만 원, 즉 103% 정도 6년이 지나야지만 원금에 도달합니다. 네네. 하지만 만약에 처음 가입할 때부터 100만 원 일단 첫 달에 내고 그 다음 달 월 정기 추가 납입으로 기본보험료의 2배를 추가 납입을 딱 3년간만 만약 하신다면 만 3년이 지난 시점에 원금은 1억 600만 원인데 그 3년만으로도 그 해약 환급금이 1억 824만 원, 즉 102%를 달성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 납입을 하시지 않더라도 매해마다 내가 내는 원금보다 5%씩, 5% 이상씩 계속 해약 환급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같은 5%라고 하더라도 원금액이 늘어나는 금액에 따른 5%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복리로 계속 내 해약 환급금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차이를 낳게 되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 가입하실 때 그 일반적으로 보험 설계사가 이야기하는 제안하는 그 금액 그대로 다 가입하지 마시고 내가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셔서 가능하면 기본 보험료를 조금 줄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납입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연금을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달이 같은 돈을 내지만 원금에 도달하는 속도는 확연하게 다르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게 추가 납입 제도입니다. 궁금하신 점들 또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머니큐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